공장 판매자입니다. 맛보기 맛보기 필기를 보내달라고 하셔서 맛보기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필기를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결국에 영상으로 공부를 하게 되실 거기 때문에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보기 영상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돌림인 부분입니다. 돌림인 부분은 현장쌤 대표적인 풀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을 잘 설정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변수 단순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풀이를 설명해 주시면서 풀어주셨던 예제,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두 개 이렇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축 설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이런 나무 도막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 P랑 Q랑 R이 있고 여기가 실로 연결되어 있고 실의 길이와 이 길이를 줬어요. 그리고 각도를 줬어요. 그리고 수평면이 나무 도막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F라고 할 때 무게를 구하래요. 무게를 F로 표현하래요. 그럼 무게는 이렇게 작용하겠죠? 문제를 풀기 전에 축 설정을 잘하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간단한데요. 어떤 축이 있을 때 우리가 축을 잘 잡으면 이 연장선과 평행한 이 연장선이 이 축을 지나는 그런 힘에 대한 돌림을 다 0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힘의 작용점을 지나는 힘뿐만 아니라 축뿐만 아니라 연장선이 축을 지나기만 하면 돌림음을 0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쓸데없는 힘을 없애보자, 이게 바로 축 설정을 잘하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쓸데없는 힘이 뭘까요? 일단 이 상황에서 작용하는 힘을 다 표현을 해보자면 나무 도막에 수평면으로 작용하는 마찰력, 수직항력, 중력, 장력 이렇게 있겠죠? 여기서 쓸데없는 힘은 당연히 장력과 수직항력이 될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 중력과 F의 관계식을 구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쓸데없는 힘들이 연장선이 만나는 점, 이 교점을 축으로 잡으면 이 두 힘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산하는데 필요한 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되겠죠? 눈풀도 가능합니다. 얘가 지금 루트 3분의 1 L이 될 거고, 얘가 지금 이 길이가 2분의 3 L이니까 4분의 1 L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과 4분의 1, 그러면 이 두 힘의 비도 그렇게 될 테니까 지금 역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답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축 설정을 잘하면 이런 복잡한 문제도, 이거 복태 정답률 꽤 낮았거든요. 이게 트레드밀 복태에 있었던 건데 최종 정답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런 문제도 눈풀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축 설정의 의미,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변수 단순화 문제 두 개를 풀어드릴게요. 일단 변수 단순화란 뭐냐, 변수를 세 개로 나눠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세 개로 나눠서 생각하고 식을 뒷과정을 예상해서 쓰자, 이런 건데, 설명을 해보자면 돌림임에서 나오는 변수는, 사실 모든 물리에서 그렇지만 특히 돌림임 문제에서는 통제변인, 독립변인, 종속변인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고등학교에서 푸는 돌림임 문제는 다 평형이잖아요. 일반 물리만 넘어가도 평형이 아니라 가까속도를 도입해서 풀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문제는 다 평형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등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크가 0이니까 잘 바꿔보면 등으로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크식을
그냥 등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어떤 하나의 식이라고만 받아들이면 그냥 등식 하나일 뿐이지만, 이거를 독립 변인항과 종속 변인항으로 나눠서 얘 때문에 얘가 바뀌어서 얘가 바뀐다라고 이해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식을 줄이고 깔끔하게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통제 변이는 간단하게 축을 잘 설정해서 어떤 토크를 그냥 0으로 만들어 버려서 통제 변인, 바뀌지 않는 변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중력이 힘이 크기가 변하지 않으니까 중력에 의한 토크가 일정하다, 이걸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통제 변인을 이용하라는 건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느껴지실 거라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종속변인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만 잘 잡으면 한 줄 컷이 가능합니다.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자면, 지금 길이가 다 8회로 일정하대요. 그리고 수평으로 평형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B, C, D의 질량을 줬는데 지금 C를 몰라요. C를 구하라는 게 문제고요. 여기서 준 조건이 기준선에서 D까지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6L이다라는 겁니다. 뭐가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당연히 독립변인이 얘겠죠. 지금 얘가 변해서 나머지가 다 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립변인이 얘인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근데 여기서는 통제변인과 종속변인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풀이를 시작해볼게요. 지금 변인을 분류하려면 일단 물리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겠죠? 이거는 어떤 강사를 들어도 그냥 다 경험의 영역이라고 할 겁니다. 물리적 직관의 영역. 역학은 직관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D가 제일 멀리 가 있을 때, X가 최대일 때는 당연히 받침점이 얘가 될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 되겠죠. X가 최소일 때는 당연히 받침점이 얘가 될 겁니다.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파악을 했다는 걸 전제로 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한쪽에는 당연히 D로 인한 토크가 들어갈 거예요. 이 받침점이 얘인 상황과 받침점이 얘인 상황 모두. 그러면 얘가 지금 독립이고 다른 변에는 종속 변인을 써야 되잖아요. 종속 변인이 뭘까요? 일단 당연히 받침점이 가하는 토크는 당연히 종속 변인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길이도 달라지고 수직 항력도, 여기는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인데 여기는 m 플러스 라지 m 플러스 3m, 라지 m 플러스 4m이 될 테니까 당연히 얘도 종속 변인이 될 거예요. 근데 종속 변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 막대들에 가해지는 중력이 4개가 있잖아요. 이 중력 중에 하나가 종속 변인입니다. A, B, C, D 중에서 뭐가 종속 변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당연히 A는 아니겠죠? A는 뭐 상관도 없어요, A는. 뭐가 종속 변인이냐면, D는 아니죠. D는 독립 변인을 했으니까. 이 3개 중에 하나가 종속 변인인데 B가 종속 변인입니다. B가 중력이니까 일정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 걔가 달라요. X가 최대일 때는 걔가 얘가 될 거고 X가 최소일 때는 걔가 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받침점이 얘일 때는 존재합니다. 받침점이 얘일 때는
반대로 말했네요. 받침점이 예일 때는 없어요. 네, 받침점이 예일 때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3m이 B가 만드는 토크가 종속 변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귀찮잖아요. 있다가 없다는 건 보통 문제풀이에서 쉽게 사용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종속 변인의 케이스가 되게 특이하기 때문에 얘를 없앨 수 있도록 축을 잡아봅시다. 이게 바로 돌림인 문제의 묘미죠. 그래서 B의 질량 중심을 지나도록 여기를 축으로 잡고 식을 써보면 좌변의 독립변인 항은 m 곱하기 6의 mg 곱하기 6l이 되겠죠. 종속 변인의 항은 지금 이 식 자체가 최대일 때에서 최소일 때를 뺀 거잖아요. 그래서 종속 변인도 최대일 때에서 최소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써보면 4L 곱하기 라지 M 플러스 스몰 M 빼기 스몰 L L 곱하기 M 플러스 4M 이렇게 해서 한 줄 컷으로 계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실제로 시험장에서 쓸 거는 이거 두 줄밖에 없겠죠. 나머지는 다 머릿속으로 일어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대급 돌림인 문제조차 한 줄 컷으로 끝낼 수 있다는 게 바로 변수 단순화의 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변수 단순화의 두 번째 예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17학년도 물리 1 수능 18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계산을 때리면 꽤 깁니다. 꽤 복잡한데 만약에 변수 단순화를 잘 사용한다면 이거는 암산도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면 지금 조건은 단순해요. 지붕이 대칭이고 얘네가 떠받치는 힘이 다 똑같답니다. 그리고 길이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였고 얘 기둥의 질량은 m이 되고 바닥재의 질량은 2m이래요. 이 상황에서 간단하게 이제 변수 단순화니 하는 스킬을 쓰기 전에 기본적인 분석을 해보자면 지붕의 무게를 EW라고 하면 기둥이 떠받치는 거는 W겠죠? 그래서 얘네도 다 W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기둥에 중력이 일씩 작용하니까 지금 mg를 1이라고 간단하게 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닥재를 기준으로 평형식을 써보면 W 플러스 1 곱하기 2 그리고 바닥재 질량이 4W니까 W가 2가 되겠죠? 이 상황에서 변수 단순화를 써보겠습니다. 지금 변하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변수 단순화를 쓰냐. 가장 간단한 상황, 가장 간단한 설정을 떠올려서 그 가장 간단한 기준 상황에서 얘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특히 이제 다 대칭이니까 이런 풀이가 가능한 거긴 한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면 6개의 기둥이 떠받치는 힘을 모두 갖게 한다. 이 조건이 유지되는 상태로 가장 간단한 상황이 뭘까요?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당연히 얘가 만약에 이 기둥이 여기에 있다면 너무 아름다운 대칭이잖아요. 그때 x는 얼마일까요? 그때 x는 당연히 2분의 1 l이겠죠? 하지만 지금 안타깝게도 위쪽 2층에 좌측 기둥이 여기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이때 x가
어디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바뀌고 있는 게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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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재까지 모든 상황이 같은데 이 기둥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얘를 독립 변인이라고 하고 구해야 하는 얘를 종속 변인이라고 하고 각각 좌변과 우변에 식을 써보면 얘가 여기서 떠받치는 힘이 W니까 아래에서 바닥재에 가하는 힘은 W 플러스 1이라서 3mg가 되겠죠. 그래서 3mg가 2분의 1L만큼 이렇게 돌리려고 할 때 X가 이렇게 떠받쳐 주는 겁니다. X-2분의 1L만큼 더 떠받쳐 주는 거예요. 떠받쳐 주는 힘은 2mg로 일정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렇게 한 줄 컷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변수 단순화의 두 번째 예제까지 풀었고요. 이로써 맛보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